베토벤 하면 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청각을 상실하고도 명곡들을 써낸 위대한 음악가. 괴팍해요. 괴팍하고 헝클어진 머리, 괴짜, 괴팍함, 음악계의 이단아. 얼마나 개쩌였길래. 베토벤이 이렇게 괴짜 음악가로 알려진 이유는 사실은 원인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아버지한테 학대받았어? 맞아요. 학대받았어요. 맞아요.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폭력, 그러니까 어릴 적 받았던 정서적 학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음악가라 그러냐면요. 할아버지가 궁정 악단의 악장님이셨어요. 악장요? 그리고 아버지도 궁정 음악가셨고. 와, 엘리트 완전 집단이네요. 엘리트. 금수저네. 음수전에. 음수저죠, 음수저. 음수저.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태어난 베토벤에 대한 기대는 어땠겠어. 당연히 너는 엘리트지. 그게 괴롭혔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하죠. 연습량을 채우지 않으면 밥도 안 줬대요. 야, 스파르타식이었구나 완전.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었네요. 취하시고 들어오신 날이면 에이구. 자고 있는 베토벤을 깨워서 연습해. 아우, 요즘으로 치면 금 쪽에 나와야 되는 분이네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치가 높아서? 자기가 못 이룬 걸 좀 이루게 하기 위해서. 베토벤 아빠가 모차르트 봤던 거 아닐까요 혹시? 부모님들이 약간 그런 성향들도 있으시긴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걸 본 거예요. 모차르트. 진짜네? 그러네 진짜로. 순회 공연 간 거 봤다. 그렇죠. 모차르트가 유럽 전역에서 순회 공연을 막 천재 권력자들 앞에서 막 추앙을 받고 찬사를 받고 하는 거 보면서 아, 내 아이도 이렇게 키워야겠다. 아 진짜? 그래서 음악 신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위까지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그게 뭐야? 광고? 광고다. 베토벤 연주회 전단지인데요. 1778년 3월 26일 축선 궁정 테너 베토벤은 음악 아카데미 홀에서 2명의 훌륭한 연주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아보동크와 요한의 6살 난 어린 아들. 제가 아까 베토벤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했죠? 70년. 그런데 잘 보세요. 78년인데 6살 나이를 속였군요. 어린 것처럼. 모차르트하고 겹치네요. 맞아요. 6살에 순회 공연. 우리 아들도 6살이에요. 한 거죠. 평행 이론이에요. 베토벤 역시 또래 아이들보다 실력이 월등하고 좋았대요. 하지만 연주로는 모차르트만큼 천재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계속 포기해야 연습 돼. 양을 늘리고 학교까지 그만두게 합니다. 한창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사회성을 그러니까요. 형성돼야 하는 그런 나이에 악기와 연주와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아야 되는 베토벤이 대인관계가 서툴고 그랬겠죠. 인간관계 너무 못했겠다. 어릴 적 정서적 학대 영향이 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성장 과정. 베토벤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베토벤은 11세 무렵에 독일 본 궁정 음악 감독한테 발탁되어서 오르간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너무 오르간을 잘 치는 거예요. 오. 그래서 13세 나이에 정식으로 궁정 오르게니스트가 됩니다. 13세. 네. 빨랐네요.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중책을 맡게 되는 경우. 어린 시절 베토벤 누굴 보고 꿈을 키웠다고 했죠? 모차르트. 네, 그래서 모차르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빈으로 갑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네. 진짜로? 신기해. 당시에 활동하던 모차르트를 기다렸대요. 기다려서 베토벤이 그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악보를 주고 했더니 모차르트가 이 소년을 지켜봐라. 후대에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나타낼 소년이 될 것이다.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놀라운 곡을 만들었다는 거는 후대에 평가받고도 남을 일이죠. 사실 베토벤은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소수의 귀족이 아니라 더 많은 대중 앞에서 자기 음악을 연주하고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808년 12월 귀족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죠. 이때도 베토벤은 4시간가량 동안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지휘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청력이 거의 손상된 상태였고 리허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 자체로는 높은 완성도를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진정성을 안 청중들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콘서트의 원형이 됐죠. 와. 콘서트의 효시.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이 듣던 음악이 대중으로 성큼 다가서게 된 순간이었죠. 대중의 장을 그야말로 활짝 연 게 베토벤의 콘서트가 그가 볼수 도전해줘서 있어요. 우리한테는 일상이 된 건. 그렇지. 그렇네. 지금 날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모차르트에 이어 베토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오스트리아 빈, 이제 수준 높은 음악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보다 먼저 대중을 위한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17세기,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은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흥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오페라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탈리아? 라샤 피안가. 이 곡도 잘 아시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수행평가 했는데.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라는 곡이죠. (1711년에) 영국에서 초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오페라에는 영어 해석이 전혀 없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이 오페라가 아주 흥행이 됩니다. 왜일까요? 내용이 공감돼서? 그냥 감성이 전달돼서. 당시에 이탈리아어는 귀족 언어. 그래서 고급스러운 고급 느낌이었구나. 문화의 상징인 거죠. 몰라도 아는 척. 극장이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귀족들이 이런 박스석에 앉아 있죠. 그죠, 다 위에. 맞아. 사실은 이 박스석이 시방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방석이요? 시야방해제. 아 그래 싸잖아 가격이 좀 더 요즘은. 잘 안 보여. 기껏 거기 가서 힘들게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내용 몰라도 아, 내 만원경 봐, 내 목걸이 봐, 약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신분과시 수단이 된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오페라는 신화나 영웅 서사를 좀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엔 좀 진입 장벽이 높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탈리아 오페라가 귀족들한테 인기가 있을 때 영국의 시인 존 게이가 이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왜 귀족들만 봐야 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728년 존 게이는 모모도 즐길 수 있는 오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모모 오페라라고 지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베가스야. The Beggar's Opera. 거지 오페라. 진짜 신기하다. 오페라는 당연히 이탈리아어여야 한다라는 룰을 깨고 그냥 영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쉽게 다가갔죠. 내용도 귀족들이 보는 오페라랑 조금 다른가요? 맞아요. 귀족들 약간 영웅의 서사 이런 얘기를 신화나 그런 주제를 했다면 거지 오페라는 런던의 거지와 매춘부의 삶을 익살스럽게 완전 묘사하고 최하층민. 재밌다. 귀족사의 결혼 제도를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당놀이 같은 거였구나. 공산 탈출 같은 거. 음악도 달랐어요. 영국 미녀와 당시 술집에서 나온 노래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노래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대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파격적이었고 귀족들 빼고 다 환호했을 것 확 같은데. 들어왔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 조선 후기 때 봉산 탈출할 때 네. 서민들이 열광했잖아요. 양반 풍자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귀족 빼고 다 좋아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62회나 공연을 했고요. 와. 그리고 거지 오페라는 18세기 영국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거지 오페라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저렴한 가격. 뭐야?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싸니까. 그렇죠. 다른 오페라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일정한 돈만 지불하면 누구든 원하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대중의 장을 활짝 열어놓는 구실을 했던 이 거죠. 행위 자체가 진짜 풍자네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고도 볼 수 있는 거였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귀족의 언어가 아닌 또 영어로 되는 이 오페라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요. 이게 바로 웨스트 엔드 뮤지컬의 시초가 됩니다. 뮤지컬로 이제 넘어왔다. 대중적인 오페라 뮤지컬. 네, 영국에서. 그렇죠. 대중문화 공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죠. 어디가 생각나세요?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공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은 사실은 뮤지컬이죠. 네. 뮤지컬의 3요소 이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뭐죠? 대사, 네. 음악, 춤. 그 연극에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 춤, 노래. 이 3요소가 있어야 뮤지컬이라고 부릅니다. 재밌게 보신 뮤지컬이 뭐예요? 맨 오브 라만차. 아, 네. 너무 좋죠. 한국에서 보셨어요? 저 황정민 선생님.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저 울었어요. 너무 좋죠. 어느 포인트에 울었어요? 황정민 선생님이 돈키호테잖아. 근데 이거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뭔가 꿈에 대한 그런 상징 같은 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너무 우리의 의도가 전달이 잘 된 것 그래요? 같아서 이야기, 춤, 노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연이 되는 게 뮤지컬이죠. 하지만 처음 브로드웨이에는 뮤지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만 해도 그냥 연극, 오페라, 코미디 쇼 이렇게 장르가 다른 음악들이 있었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특히 인기 있는 공연은 영국 극작가의 작품이었다고 해요. 셰익스피어, 햄릿, 로미오와 수 줄리엣 없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식민지였던 미국에서는 영국의 극작가들의 작품들이 약간 고급 문화의 상징으로 동경의 문화였구나. 그러다가 1866년에 악마와 계약한 흑 마법사에게 납치된 여인을 고하는 중세 판타지형 멜로 연극 더 블랙크룩이라는 연극이 유행하게 됩니다. 저 처음 들어봤네. 근데 이 연극이 브로드웨이 공연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웨이 최초의 뮤지컬은 연극 더 블랙 크룩과 우연히 취소된 이 공연이 합쳐지며 탄생했는데요. 이 공연은 무엇일까요? 아니 저게 연극이랑 합쳐지는 거니까 크룩하고 음악이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연극에 연극과 음악이 공연이 들어가면서 뮤지컬이 됐다. 장르? 아니 뮤지컬이라는 게 연극과 오페라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장르면 오페라인 거 아니야? 그럼 오페라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오페라인데. 근데 그렇게 뻔한 답일까? 정답은 발레입니다. 당시에 논리적인 이유보단 우연이라는 말이 또 이게 힌트였습니다. 우연히가 우연. 있었거든요. 그럴 때 대박이 나죠. 당시에 뉴욕에 프랑스 발레단이 공연을 왔었어요.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극장에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때 더 블랙 클룩의 프로듀서였던 윌리엄 휘틀리가 의상도 되게 화려하고 노출도 있고 하니까 이게 시청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공연장에 와서 이 더 블랙 클룩 공연하는데 좀 이렇게 섞어보자. 야, 네. 대단하다. 그런데 휘틀리는 이런 발레나 무용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섞었겠어요. 연극 끝났지? 자, 이제 무용해. 다시 연극하자. 무용하자. 댄스 브레이크처럼.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다른 장르의 무대를 한 공연을 올렸다는 거죠. 대박이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뜨거웠나 보다. 대박. 신선한 거죠. 네,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연후에 474회 대기록을 말도 안 세우면서 돼. 성공을 했습니다. 전혀 몰랐다. 연극에 이야기가 있고 발레 춤이 있는데 그럼 아까 노래 막 이렇게 논의하신 것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노래를 부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음악이 있었으니까 사실 뮤지컬의 3요소인 음악, 춤. 이야기, 춤을 다 갖추고 그러네. 있었던 다 거죠. 이야기 나오긴 했네 우리가. 그래서 이 더 블랙 크룩의 엄청난 흥행에 힘입어서 브로드웨이에서 비슷한 이제 극장들이 막 생기게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합쳐볼까? 이렇게 합쳐볼까?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그게 아마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의 탄생의 효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할 게 생겼다. 지금까지 음악이 어떻게 왕과 귀족의 전유물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궁정에 초대되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허락된 자만 연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예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대 위에서 음악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완성시키는 건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음 소중하게 들으시고 아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음악이 계속 발전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